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진희입니다. 네, 환경공학은 유해물질이 환경에 배출되고 난 뒤 사후 처리에 관해 다루는 학문입니다. 말하자면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자연 환경에서 오염물질을 공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 독성학은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환경 독성학은 인체와 자연 환경에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독성학의 연구 결과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에 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 독성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침묵의 봄이라는 세계적인 저술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환경 교양서인 이 책에서 저자 레이첼 카스는 우리가 남용하는 화학물질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격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살충제로 사용되는 DDT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고발하면서요. 네, 아무튼 이 저술이 준 경각심으로부터 출발한 연구 패러다임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환경 독성학의 연구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 데이터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환경 독성학 연구에 접목되면서 환경 독성학의 연구 분야가 점차 확산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혁신적인 첨단 소재였죠. 그렇게 우리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천문학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플라스틱은 분명 우리에게 혁신적인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눈먼 편리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죄 없는 야생동물은 매일같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수습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학문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 독성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누리는 첨단 과학기술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인도하는 중요한 세부 학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저희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는 화학물질의 독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믹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를 많이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단계적 독성 발현 경로 개발 같은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인체 유해성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또 플라스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첨가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결국 플라스틱과 미사 플라스틱에 의한 인체 유해성 규명 연구 최근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연관성이 밝혀지자 화학물질로부터 우리와 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런 화학물질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동참하여 화학물질 규제가 이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이 이제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 없이는 시장에 출시가 어렵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노후 데이터, 노후 마켓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 그냥 화학물질들을 판매하던 기업들이 이제 그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유해성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팔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것이죠. 화학물질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이처럼 환경 규제가 무역 규제가 된 이런 추세에서 이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즉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접목하고자 설립하게 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화학물질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모두에게라고 하는 것이 젠더 혁신 연구의 모토입니다.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젠더와 무관한 것으로 관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과학기술 분야는 젠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연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젠더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젠더 혁신인 것이죠.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서 젠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여성 과학기술인이 많지 않아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윗셋 활동을 하면서 젠더 혁신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연구하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젠더를 고려한 독성 자료 선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키워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 혁신은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스스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과학자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양성 증진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의 문화 풍토 조성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여성 과학자들의 등용과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2022년은 침묵의 봄이 발간된 지 60주년, 유엔 환경기구가 생긴 지 50주년이 되는 환경 분야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60, 70년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이래 지난 5, 60년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환경 분야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사회 변화까지 가져오는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공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독성학자로서 저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소통과 융합 연구를 통해서 화학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생들과 융합 연구의 시초가 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중심 융합 연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융합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융합 연구는 꼭 거창한 큰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과 작고 소박한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또 젊은 연구자들은 교육자들과 달리 사고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전공에 대한 열린 자세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준비만 된다면 융합 연구는 물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 역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학생의 제안이 또한 또 다른 창문이 되어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환경 독성학 분야에 임하는 동안 이러한 연구와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기 참고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참고는 비단 대학 생활을 동안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도 나 자신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만의 소소한 철학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이 분야 후배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